지금 이 와중에 그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 과격한데 왜 과격하느냐?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 정치 생명이.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뉴 이재명은 국물도 없어요. 비명 행사가 2024년에 재작년에 비명 행사가 있었다라고 보면 내후년에는 2028년에는요. 비청 행사가 있을 겁니다. 비문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요. 비명 행사 저리 가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 숙청이 있지 않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저는 뭐 어느 당의 당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야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뭐 그렇게 딱 하는데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최고위원도 나가고 막 누구도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절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천지 그 와중에 신천지 이야기도 나오고 일베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입증하라고요? 제가 입증은 못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가 날짜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7월 27일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신천지가 민주당 내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이 7월 27일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좋지는 않지만 나도 신천지 같은 게 민주당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척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김민석이 계엄을 맞춘 민주당 국무총리 출신의 사선 의원 대표 후보 김민석이 신천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아마 윤리위원회 딱 열어가지고 신천지 교도들을 쫙 색출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날 7월 27일 날 김민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율정리 기간을 선포하자 그랬어요. 30일 딱 기간 주고 자율정리 기간을 선포하자. 그래서 신천지 당원 중에 이중 당적자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천지 그 교도 중에 신도 중에 국힘도 가입하고 민주당도 가입하고 이러한 이중 당적자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민주당에 가입된 당원들 빨리 나가라. 30일 주겠다. 저는요. 민주당이 그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청래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청래는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증거대라. 증거 못 되겠으면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청래 말이 무게가 있습니까? 김민석 말이 무게가 있습니까? 저는 김민석 말이 무게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청으로 줄 쓴 사람들이 쫙 있어요. 뭐 누가 있습니까? 최민희, 그 다음에 또 이성윤, 또 누굽니까? 한민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친청 쪽으로 줄을 쫙 섰는데 그런데 친청으로 줄을 선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은 아깝게 지난번 총선에서 아깝이 해가지고 그 0.6% 599표 차이로 낙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정청래 후보는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마포을인데 지역구가 마포 갑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경찰 출신의 이지은 그 위원장이 마포 갑 그 당협위원장인데 그런데 이지은은 그 친청입니까? 친명입니까? 김민석을 지지하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겠습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딱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대표하고 있을 때 이지은을 뭘로 임명했냐면 대변인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청래 대표가 뭐 그 정치적으로는 뭐 대부같이 후견인 같은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고 정청래 대표가 이지은 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지은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7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11살 미치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저보다 2살 위에요. 왜냐하면 제가 67년생, 정청래 대표는 65년생, 저보다 2살 미친데 이지은 그 위원장은 78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11살 미치니까 정청래 대표하고는 13살 차이예요. 그런데 이지은은 고등학교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남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어딜 나왔느냐? 경찰대를 나왔어요. 경찰대 행정학과. 그러면 저보다 11년 후배니까 제가 86학번이니까 이지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지은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은 몇 학번이냐면은 97학번이에요. 그런데 경찰대는요. 그 97학번 일반 대학 학번에서 80을 빼면 그게 경찰대 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 17기란 이야기고 경찰대 17기니까 일반 학번으로는 97학번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지은이요. 그 커리어가 아주 끝내줘요. 어떻게 끝내주냐면 97년에 경찰대 입학해가지고 2001년도에 졸업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또 입학하냐면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하냐면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딱 입학해가지고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유학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학을 딱 가요. 어디로 유학 갔냐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서양사를 전공했다라고 하면서도 영국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영국에 딱 가가지고 영국 하면 어떤 대학이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옥스퍼드. 그 다음으로 생각나는 건 케임브리지. 제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가봤겠습니까? 못 가봤어요. 왜 못 가봤습니까? 영국도 못 가봤는데 제가 어떻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가봤겠습니까? 옥스브리지라고 했는데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는 사람들 관련된 책은 그래도 여러 권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걸 딱 보면서 야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한 데가 되게 멋있나 보다. 케임브리지도 아주 대단한가 보다 그랬는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범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게 누구냐면 그게 이지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지은의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에는 이지은이 어디에 또 들어가냐면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어느 로스쿨에 들어가냐면 한양대 로스쿨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은 뭐 이렇게 그 시간을 내주고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지은은요. 경찰 하면서 서울대 대학원 다녀서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국비유학 갔을 거예요. 국비유학 가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범죄학으로 석사학위를 또 받고 그 다음에 그 한양대 또 들어가가지고 한양대 로스쿨에서 또 로스쿨을 갖다 딱 나오고 로스쿨 나오면 우리나라 석사학위를 주거든요. 이지은은요. 석사학위만 3개예요. 3개. 이야,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석사학위를 3개씩이나 봤다니. 그러면서 로스쿨 나온 다음에 뭐 시험 봅니까? 바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그래가지고 떡하니 2017년에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바시험에 떡하니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지은은 뭡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한림대에 입학해가지고 한림대에서 법심리학으로 이번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와, 이지은 이 사람 대단해. 97년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2020년까지 거의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 학교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경찰 생활하면서 학교를 갔다가 다녀가지고 석사학위를 3개 받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이 다 있나 봤더니 경찰대 졸업할 때 상을 받았대요. 무슨 상을 받았냐면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대요. 이 이야기는 경찰대 졸업할 때 몇 등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3등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경찰대 졸업하면서 수석 졸업하면은 대통령상 받지 않을까? 차석 졸업하면 총리상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상,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겠죠.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졸업할 때 그 경찰대 똘똘한 사람들 중에서 3등 정도 했다는 이야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 다음에
2021년에 그러니까 한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2020년인데 2021년에 총경이 돼요. 경찰의 꽃 총경이 되는데 2021년이면 몇 살 때입니까? 43살 때네. 요즘은요. 43살의 총경 달기가 경찰대 나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지은이 총경 달면서 기록을 세웠어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총경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서울 그 본청, 경찰청 본청이나 서울청이나 부산청이나 어쨌든 그러한 지방청이나 이런 데 핵심 요직에 있어야 총경을 달까 말까 한데 이지은은 지구대장 하면서 총경을 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대장 출신으로 총경을 달았던 게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대요. 최초로 지구대장 출신의 총경 진급자가 이지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경찰 수뇌부에서 이지은을 잘 알고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후보 중에 이지은이라고 하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경찰청장이나 뭐 경찰대 출신의 경찰청장이 딱 봤을 거예요. 아, 우리 후보 중에 똘똘한 애 있냐 없냐? 아, 똘똘한 애 있습니다. 누구냐? 여잔데요. 이지은이라고 17기입니다. 걔가 왜 똘똘한데? 졸업할 때 3등 했고요. 행자부 장관상 받았고요. 서울대에서 석사학위 받았고요. 케임브리지 가서 석사학위 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그것도 한양대 로스쿨 졸업했고요. 변호사 바시험 그냥 딱 통과했고요.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대에서 지구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지구대장 노릇하는데 아주 그냥 실적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래? 그러면 총경 진급시키자. 지구대장인데요. 뭐 본청이나 뭐 서울청에 무슨 아주 핵심적인 무슨 홍보과장이나 이런 것도 아닌 홍보과장은 총경이지. 어쨌든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런 사람을 갖다 이런 후배를 더군다나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딱 그 뭐 해야지. 그 다음에 이지은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경감 때였어요. 이 경감 때가 2012년이었는데 2012년 그러니까 경찰 그 임관한 지 경찰로 입직한 게 2001년이었으니까 경찰이 된 지 11년이 지나서 경위에서 시작해서 경감이 딱 됐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1인 시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지은인데 이지은이 그때 경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제복을 딱 입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라고 해도 신문에 나왔을 텐데 어떤 그 미모에 그 다음에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뭐 그 날씬한 그런 젊은 여성이 미니스커트 딱 입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팻말 들고. 제가 그거를 갖다가 준비해 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띄워드릴 수가 없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봤더니 그 사람이 현직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감인데 그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2012년이면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케임브리지에서 석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에서 성적이 빵빵하고 그런 사람인데 더군다나 2012년에 이지은은 어디 있었냐면 경찰청에 수사구조 개혁단이라고 하는 아주 요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청은 어디 있습니까? 미근동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런데 이지은이 점심시간 휴가를 냈는지 아니면 뭐 KTX를 딱 타고 내려가가지고 11시 반에 그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미니스커트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팻말 들고 뭐라고 했냐면은 밀양사건 박검사는 경찰 조사 응하라 1시간 반 동안 시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됐다는 이야기죠. 밀양사건은 뭐냐면 밀양경찰서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창원지검의 박모 검사가 아주 뭐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욕을 했나 뭐야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리를 갖다가 쩌렁쩌렁 지르면서 그러면서 당신 왜 이러고 있어? 그랬는데 왜 박 검사가 밀양서의 정모 경위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느냐? 사건을 수사를 똑바로 안 해서 그게 아니고 사건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서 경위가 경찰청에다가 검사를 고소한 거예요. 이게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 검사가 사건 축소를 갖다 지시하면서 나한테 쌍소리 하네? 뭐 폭언을 하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한 겁니까? 경찰이 검찰을 고소한 거잖아요. 근데 박 검사가 그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의 이 경감이, 당시 이지훈 경감이 경찰청 앞에 그 서 앞에 가가지고,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서부지청 앞에 가가지고 밀양 사건 박 검사는 경찰 조사에 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찰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조치를 취하고, 검찰이 잘못하면은 경찰이 고소해가지고 문제 삼고, 이게 됐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2012년에 이지훈 경감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그 기사를 경찰의 선배들이 쫙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지훈이가 한 건 했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지훈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똑똑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총경까지 무난하게 진급이 돼서 이지훈은 야, 이러다가 경찰에서 뭐 경무관 되고 치안감 되고 치안정감 되고 잘하면 경찰청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총경 진급한 게 2021년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을 만들었어요. 그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그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경찰국 규정 봤거든요. 하나만 한 거 있어요. 하나만 한 거. 그런데 그 경찰들은 경찰국 만든다라고 하니까 뭐 자기들한테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을 주최한 사람은 누구냐? 요번에 동작구청장이 된 유사명 총경이 이걸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걸 기획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다 총경입니다. 이것을 맡고 있었던 이지훈 총경이 이거를 기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야 이게, 경찰들이,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경찰들이, 총경들이, 그것도 경찰서장들이 내가 경찰국 만든 거에 대해서 반대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좌천시켜. 그래가지고 유사명은 징계 먹고 좌천되고 이지훈도 좌천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커리어도 좋고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잘 나가던 이지훈 총경이 2021년에 줄을 잘못 쓴 건가, 어쨌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그 기획하는 바람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에요. 그냥 명예퇴직해버렸어요. 명예퇴직하면 직급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지훈 위원장 보고 이지훈 총경 그러는데, 이지훈은 총경이 아닙니다. 이지훈의 최종 계급은 경무관이에요. 왜냐하면 명예퇴직해가지고 하루라도 경무관 계급장을 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경으로 앞으로 계급 정년이 뭐 한 10년 가까이 남았었는데, 나 먼저 나가겠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명퇴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명예 진급해가지고 경무관으로 명예퇴직한 게 2024년 1월 5일인데, 그런데 이지훈 경무관은 2024년 1월 5일에 명예퇴직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민주당이 영입됐어요. 민주당에 11호 인재로 영입이 돼가지고 전략 공천됐어요. 어디에 전략 공천됐습니까? 마포 갑에 전략 공천이 됐어요. 왜 마포 갑에 전략 공천이 됐느냐? 이지훈이 경남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지훈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지훈의 아버지는 사업하셨던 분이래요. 그 다음에 이지훈의 어머니는 뭐 하셨던 분이냐면 대학교 교수님이었대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런데 이지훈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부산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남여고 졸업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지훈 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업 잘하는 사업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지훈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냐? 전주 출신이래요. 그래서 저도 전주에 가봤었는데, 전주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주의 명물인데,
그 전동 성당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지은의 아버지와 이지은의 어머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부산으로 그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남편은 사업하고 와이프는 그 교편 잡아가지고 부산에 어떤 대학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 교수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지은이 응애 태어난 게 1978년 3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지은의 연고는 부산도 연고가 되고 경남여고 나왔으니까 전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이 연고라고 해도 부산에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기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니까 부산은 조금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주 사람이다. 더군다나 내가 부산에 경남여고 나왔는데 전주에서 그 출마를 하면 뭐 영호남 뭐 이렇게 융합된 것 같이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주에서 출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략공천된 데는 어디였느냐? 마포갑이었어요. 마포갑에 전략공천 돼가지고 마포갑에서 이지은 경무관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아깝게 599표 차이로 졌는데 왜 마포갑에 그 전략공천이 됐냐면 이지은이 경남여고 다니다가 경찰대 갔으니까 그때는 아마 경찰대가 용인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산에 있어요. 저희 고향 아산에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얼핏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는 용인에 신갈에 있었으니까 용인에서 그 학교를 다녔을 거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임지 발령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그때부터 이지은은 쭉 마포에서 거주를 했대요. 그 다음에 마포 경찰서에서도 2번이나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 경찰서에서 외사계장인가 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포에 있는 그 마포석 관할의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인가 뭔가로 또 이렇게 근무하고 그래서 마포하고 연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05년부터 쭉 마포에서 거주하고 마포서에서 2번이나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지은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포 경찰서장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으니까 마포를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전주요 이랬을 것 같은데 저 전주로 전략 공천해 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전주는 뭐 이렇게 터줏대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마포갑은 그래도 뭐 이렇게 경쟁자가 좀 경쟁이 조금 덜 심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호기롭게 마포에서 출마했는데 붙었는데 졌어요. 누구한테 졌습니까? 조정훈한테 졌어요. 그래서 조정훈은 재선 의원 됐고 이지은은 똑 떨어져서 마포갑에 그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포갑에 마포을이 이제 정청래인데 정청래 의원이 4선 의원 정청래가 마포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를 했으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또 대표가 되시면은 옆에 있는 마포갑 나 또 공천 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분위기는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니까 내후년에는 나도 배지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지은은 친명이겠습니까? 친청이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를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송영길 후보를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청래 후보를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정청래 후보를 찍으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이지은 위원장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같아도 좋게 볼 것 같아. 이지은 위원장이요 키가 크더라고요. 키가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키가 169야. 하이힐 신으면 저보다 더 클 것 같아. 어쨌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학력 끝내주지 않습니까? 석사가 3개라고요. 변호사라고요. 박사라고요. 박사. 이지은 박사입니다. 이지은 박사. 법심리학 박사.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재 내가 잘 써야지. 더군다나 우리 옆에 지역군에.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은 굉장히 정청래 대표한테 굉장히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돼야 내가 공천도 받고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1일이었어요. 8월 1일부터 뭐가 있었냐면 8월 1일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8월 1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8월 1일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8월 1일에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청래가 8월 1일에 그 첫 번째 그 투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에서는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는 김민석이 이겼어요. 대신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어요. 합쳐가지고 김민석이 이겼어요. 300표 차이로 김민석이 이겼어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남도 금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남 사람이니까 충청남도 사람들 좀 그렇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동네 사람을 좀 찍어줘야지 어떻게 충청남도 사람들이 정청래를 안 찍고 김민석을 찍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결과를 보고 그 정청래 후보는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있었던 8월 1일 그 정확하게는 충청남도 민주당 정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요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우리 감독을 갖다가 훈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냥 사진만 딱 띄워놓고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냐고 우리 감독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더니 감독님 이걸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 후보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지은 위원장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한병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공석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퇴했으니까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은 누가 하고 있느냐? 한병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청권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의 인사말씀을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그 후보 뒤에 앉아 있었던 이지은 그 위원장이 정청래 후보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딱 툭툭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딱 돌아보는 거지. 제가 이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우리 마누라한테 이런 장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장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마누라한테도 못하고 우리 딸내미한테도 못해요. 왜냐하면 혼나니까. 근데 어쨌든 톡톡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를 이렇게 딱 돌리면 이렇게 딱 찔리잖아. 볼콕이 딱 되잖아.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 5개 중에 엄지손가락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꽂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요. 욕하는 거 같잖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딱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 오해받고 사람들이 욕하는 걸로 알 수 있으니까 가운데 손가락은 절대로 안 됩니다. 괜히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다가 이 가운데 손가락 뿜질러주는 그 수가 있어. 새끼손가락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뭔가 어색해. 그러면 넷째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 넷째 손가락은 잘 안 돼. 왜냐하면 넷째 손가락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 넷째 손가락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개는 이 두 번째 검지 손가락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뭐야 하면서 딱 하다가 이렇게 딱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찌르는 사람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장난을 이지은 위원장이 그 높은 당대표 했던 직전 당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 후보자,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 중에 하나인 그 정청래 후보한테 저 볼국 장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깍꿍 하잖아요. 깍꿍.
까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지은 볼콕 치면요 유튜브에 쫙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지은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까꿍하니까 정청래도 고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도 까꿍 뭐 이러는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지은이 뭘 합니까? 봤잖아요. 이 그 손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근데 이지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하트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트가 아니래요. 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사각형. 하트가 아닙니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약간 좀 뭉그러진 사각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지은이 앞줄 정청래 어깨를 톡톡 두들겨.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본 정청래가 볼콕을 당해. 그리고 난 다음에 까꿍을 갖다가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가 웃고, 그 다음에 이지은도 웃으면서 손으로 뭔가를 그려. 사람들이 하트로 오인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트는 아니고 사각형이야.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게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지은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이지은이 몇 살입니까? 이지은이 7, 8년생이에요. 그러면은 48살입니다. 옛날 나이로 치면요. 49살이에요. 옛날 나이로 치면.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반백년, 50년 산 사람인데 내일 모레면 진짜 반백년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50살 됐을 때 나도 이제 반백년 살았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데 저런 모습은 조금 뭐 애들이나 하는 그런 장난 아닌가? 그래서 이지은이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사과를 했냐면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뭐 나이 먹어도 저런 장난 칠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런 장난을 치는 게 그게 맞나? 뭐 전당대회를 약간 뭐 분위기를 갖다 좀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지은 위원장이, 이지은 박사님이, 박사라고 그랬으니까 이지은 박사가 발끈한 게 있었어요. 뭘 발끈했냐면, 둘이 마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참지 않는데요. 고소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저 영상은 아닌데 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진을 올렸는데, 뭐 릴스라고 하나, 그걸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지은하고 정청래가 두 사람이 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안 먹습니다. 저는 빨대 통해서 마시는 것보다 그냥 이제 컵채로 해가지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 민주당의 마포갑 당협위원장, 마포을 당협위원장 이지은과 정청래가 나란히 어떤 카페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쪽쪽쪽 빨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링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링킹 하다가 빨대를 딱 뺀 다음에 그 빨대를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옆에 이지은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빨대를 훅 불더라고요. 이거 콕콕 해가지고 볼콕하는 것보다 조금 심했던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쪽쪽쪽 빨다가 그 빨대를 딱 빼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딱 대고 돌에다 대고 훅 불면, 그러면 거기서 둘 중에 하나 나가겠죠. 첫 번째는 그 빨대에 남아있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물이나 그런 것들이 그 수분이 이렇게 딱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기분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행히 그 빨대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물기는 안 나가도 훅 불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제 입냄새가 나가지 않을까? 어쨌든 제 입속에 있었던 그 공기가 훅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도 차마 우리 마누라한테는 이렇게 쪽쪽 빨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훅 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지은 그 위원장은 불쾌한 표정 없이 그냥 막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높은 분이라서 속으로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이지은 위원장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근데 워낙 정청래 대표가 높은 분이고 그다음에 내가 막 화내고 그러면 내 공천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표정은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실한 거는 이지은 그 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은요. 저런 장난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맞는 것 같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정치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 그 서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정치는 이제 힘들어요. 보기도 싫어요. 짜증나요. 그 다음에 여당, 야당만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 분파별로 서로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너는 신천지야, 너는 일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도끼 눈 해가지고 그냥 샤우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 싫어요. 그냥 저는요, 진짜로 이렇게 아무리 근엄한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톡톡 두드려가지고 볼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저 모습 좋아 보이네. 그 다음에 당대표가 당원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빨대로 쪽쪽쪽 빨아먹다가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훅 불면 뭐 그런 장난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마포 갑과 을의 당협위원장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장난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훈훈해서 보기 좋다 그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치의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지은과 정청래와 이지은은 13살 차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치의 뭐 나이가 중요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30대도 국회의원 할 수 있고 60대 초선 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정치의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 다 이쁜 정치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 그 걸리는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는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그 후보는 사모님이 약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병원에 옛날 조민이 그 인턴을 의사 면허가 박탈되기 전에 의사를 했었던 그 병원에 큰 병원에 약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모님이 잘 나가는 약사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은 좀 이렇게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으신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그러한 그래 봤자 저보다 13살 어려도 40대 중반이네. 내 나이가 왜 이렇게 됐나. 아이고 참 이제 저보다 13살 어려도요. 46살이에요. 46살. 뭐 그러면 뭐 우리 마누라가 신경도 안 쓸 것 같긴 하네. 어쨌든 저보다 13살 어린 미혼의 여성이 저한테 톡톡 두들기면서 볼 콕딱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여성분에게 빨대로 후 불고 뭐 그런 장난을 쳐도 우리 집사람이 뭐 아무런 신경을 안 쓸까? 그 기분이가 안 나쁠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어떤 여성과 막 그러고 있는데 기분이가 안 나쁘면은 더 문제가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치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같은 정치적인 동료,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 갑과 마포 을을 책임지는 그 집권 여당 민주당의 그 마포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적 동지라고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어떤 그 의미도 없고요. 그냥 두 분 어쨌든 이쁜 정치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어쨌든 그러겠습니다.